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이거 5,000원이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시 멈춥니다. 저는 35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치아와 잇몸을 진료해 왔습니다. 임플란트를 권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분의 표정에는 불안과 부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잇몸이 많이 녹아 임플란트 3개가 필요했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비용은 약 450만 원. 환자분은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 마지막에 저는 조심스레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5,000원이면 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아내리던 잇몸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복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했어요. 그날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잇몸 회복의 기본을 모른다는 사실. 10명 중 9명은 임플란트를 늦출 수 있는 단순한 방법조차 모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잇몸 약해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잇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정확한 타이밍을 지키는 것, 그 차이가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과장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비싼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꼭 먼저 해봐야 할 기본 단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임플란트 상담 받아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미 날짜를 잡아두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른 채 치료받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000원 해결법은 임플란트를 미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어르신들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이 조금만 약해져도 음식 섭취가 줄고 건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잇몸이 다시 단단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사과도 아프지 않게 베어 물 수 있고 고기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수년을 고생했구나.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 방법만 알았어도 몇 년은 치료를 미룰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한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높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의사들도 수술 후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검증됐고 안전하며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작은 응원입니다. 이제 왜 5,000원으로 잇몸이 되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왜 잇몸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리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잇몸 좀 붓는 게 뭐가 대수야. 하지만 정말 위험한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잇몸병은 대표적인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이미 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바로 잇몸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잇몸병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잇몸이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통증이 오기 훨씬 전부터 깊숙하게 진행됩니다. 잇몸 속 세균이 천천히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당뇨입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 위험이 2배나 올라갑니다. 염증이 혈당 조절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입니다. 잇몸 세균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이동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의 심장에서 잇몸 세균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입니다. 잇몸 세균이 뇌까지 침투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염증이 혈관을 더 쉽게 막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폐렴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잇몸 속 세균이 기도로 내려가 폐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날, 면역력이 떨어진 날, 아무 예고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잇몸 하나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전신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을 이가 조금 아프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못 드시는 상황. 그때는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잇몸은 아플 때 알아차리면 이미 늦습니다. 잇몸병은 스스로 멈추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점입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정확한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쉬면 낫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이 작은 염증이 몇 달, 몇 년 지나면 결국 임플란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먼저 염증을 멈추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000원 해결법입니다. 치과에서도 수술 전후에 실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니어분들은 2단계 하나만 정확히 해도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5,000원 해결법의 핵심 원리, 바로 황금시간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쓰는 것과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잇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000원 해결법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클로르헥시딘 가글액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가글이 아닙니다. 치과 수술 후 실제로 처방하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효과는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잘못 쓰면 효과의 절반도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쓰면 잇몸 염증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 원리를 저는 황금시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글을 매일 하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 바로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황금시간 법칙이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양치 후 최소 30분 뒤에 사용한다. 치약에는 거품을 만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입안에 남아 있으면 가글 약효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에 가글을 하면 약과 약이 부딪혀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5분 뒤가 아니라 20분 뒤도 아니라 반드시 30분 뒤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잠자기 직전에 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은 마르며 세균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이때 클로르헥시딘이 잇몸을 보호해 줍니다. 밤새 강력한 항균막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1분 동안 입안에 머금는다입니다. 대부분 10초, 길어야 20초 머금고 뱉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약효의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약이 잇몸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려면 최소 1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가글 후 절대 물로 헹구지 않는다입니다. 쓴맛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로 헹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물을 한 번만 헹궈도 보호막이 씻겨 내려가 약효가 거의 사라집니다. 약 성분은 밤새 입안에 남아 있어야 세균을 잡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헹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황금시간 법칙의 4가지 핵심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10명 중 9명이 이 중 하나 이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이제 두 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20년 동안 잇몸 출혈로 고생했습니다. 가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10초만 머금고 쓴맛 때문에 물로 헹구기까지 했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린 뒤 일주일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글 후 헹구는 습관 때문에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고쳐드린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입 냄새와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황금시간 법칙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거의 없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양치 후 30분 뒤, 잠자기 직전, 1분 머금기, 물로 헹구지 않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잇몸 염증은 눈에 띄게 진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왜 이제 알았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염증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다음 단계의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제 황금시간 법칙과 함께 쓰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두 번째 핵심 비법 주겸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비법 주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잇몸이 아프면 소금물로 헹굽니다. 하지만 짙은 소금물은 오히려 잇몸을 자극해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겸을 권합니다. 주겸은 일반 소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소금은 바닷물을 그냥 말린 것이고 주겸은 소금을 대나무 통에 넣어 1000도 이상의 불에서 9번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이 제거되고 잇몸에 좋은 미네랄만 남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주겸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양치할 때 치약 위에 콩알보다 적게 묻힙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는 방식은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입니다. 아기 얼굴을 쓰다듬듯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영희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진한 소금물을 사용했지만 잇몸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죽염으로 바꾸고 부드럽게 닦도록 안내해 드린 뒤 2주 만에 통증과 출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죽염만으로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핵심 비법 3분 잇몸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잇몸은 혈관과 근섬유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잇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지손가락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잇몸 바깥쪽을 살짝 눌러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톡톡 튕기듯 움직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누르는 느낌입니다. 위쪽 잇몸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아래 잇몸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갑니다. 전체 과정은 약 3분이면 충분합니다. 울산의 71세 최갑순 어르신은 잇몸이 너무 약해 사과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셨지만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이 잇몸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자극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3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잇몸색이 분홍빛으로 변하며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과도 다시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은 잇몸 회복의 핵심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잇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력을 너무 세게 주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면 혈관이 먼저 열려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죽염 비법과 3분 잇몸 운동을 함께 하면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죽염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운동이 혈액순환을 높여 잇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잇몸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네 번째 핵심 비법 다시마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약해지면 비싼 영양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잇몸을 되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식재료는 의외로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의 핵심 성분은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잇몸 염증을 막아주고 손상된 잇몸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잇몸 회복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다시마를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자릅니다. 하루에 한 조각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 조각을 입안에 넣고 10분 동안 녹입니다. 씹지 말고 그냥 천천히 녹도록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분들이 잇몸 전체에 직접 닿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비린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지나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깔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주에 사시는 73세 정순옥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밥만 먹어도 잇몸이 아파 식사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매달 15만 원 이상 여러 영양제를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마 한 조각을 매일 10분간 녹여 드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출혈도 멈췄습니다. 정순옥 어르신은 비싼 영양제보다 이게 더 좋네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다시마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 이상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마를 고를 때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추천드립니다. 색이 짙고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광택이 나는 얇은 다시마는 가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시마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시면 성분이 씻겨 내려가므로 10분 정도는 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잇몸이 탄탄해지고 흔들리던 치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마는 꾸준히만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5번째 비법, 칫솔 혁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은 세게 문질러야 깨끗하게 닦인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잇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뻣뻣한 칫솔은 잇몸을 긁어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소프트, 미세모, 초극세모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가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빼고 쓸어내듯 닦는 것입니다. 문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70세 박정숙 어르신도 평생 뻣뻣한 칫솔로 세게 닦았습니다. 그 결과 잇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통증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바꾸고 힘을 빼고 닦으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일주일 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입안이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3주마다 교체를 권합니다. 칫솔모가 조금만 벌어져도 세정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75세 김영자 어르신은 3주마다 칫솔을 바꾸기 시작한 뒤 무려 6개월 동안 치과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습한 욕실 안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세균이 금방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칫솔 캡을 씌울 경우 완전히 마른 뒤에 씌워야 합니다. 칫솔 하나의 변화가 잇몸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겸, 3분 운동, 다시마, 부드러운 칫솔, 그리고 황금시간 법칙.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잇몸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임플란트를 미루고 스스로 잇몸을 되살릴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잇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빠르고 강한 조직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누구든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황금시간 법칙으로 클로르헥시딘 가글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둘째, 주겸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양치하기. 셋째, 아침 저녁으로 3분 잇몸 근력 운동하기. 넷째, 식사 30분 전에 다시마 한 조각 녹이기. 다섯째,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을 쓰고 3주마다 교체하기.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 잇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잇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식사가 달라집니다. 사과를 베어 물어도 아프지 않고 갈비를 뜯어도 걱정이 사라집니다. 몸 전체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식탁에서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이 "선생님, 이제 잘 먹고 잘 웃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잇몸 관리는 하루 미루면 회복도 하루 늦어지는 병입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 1분 가글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힘을 빼고 잇몸을 닦아주세요. 아침 3분, 저녁 3분 잇몸 운동은 하루를 바꾸는 작은 투자입니다.
식사 전 다시마 한 조각은 잇몸에 직접 영양을 채워주는 자연약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다시 튼튼해질 수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혹시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임플란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잇몸 건강과 행복한 식사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